합장할. 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뚜러 바레냠 바르고 데바스야 디오마이 디오이언나 브라초다야 옴 만도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나마스테. 간식 다 먹었잖아. 자, 우리는 요가 슈트라의 1장에서 4장까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봤습니다. 또 이래 우리가 경전을 보고 나면은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해석해 드릴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 내용들이 사실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고 보는 거하고 경구를 읽으면서 보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또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인지도도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5대 활성 요소의 발생. 이제 요가 슈트라의 사상적 체계는 프라그리티 프라샤바 성화, 모크샤, 해탈, 해방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프라그리티가 물질 현상 세계에서 진료적인 것이고 뿌리샤는요 정신 순수 의식인 아트만의 원죄다. 뜨리구나 샤트바 라자스 타마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잠시 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들을 따라서 왔다, 봤다라 그러기도 하고요. 봤다, 삐다, 카파. 이거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계에 환원되어져 있는 조화를 해서 몸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신적 균형은 뭐라고요? 샤트바 라자스 타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샤트비한 의식을 우리가 지향할 것인가, 타마식한 것을 지향할 것인가, 라자스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순수한 쪽으로 갈 것인가, 타마식한 것들로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죠. 늘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그때 우리는 우리 의식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며요? 라자스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샤트비한 것 쪽으로 갈 것인가, 타마식한 것 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육체를 사용하는 매뉴얼도 없을 뿐더러 마음을 사용하는 매뉴얼 또한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못 배웠어요. 물론 그 추상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도덕이라고 이야기해서 주어지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샤트바 라자스 타마스를 잘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이제 배운 사람이다, 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샤트비 간 것으로 갈 것인가, 타마시 간 쪽으로 갈 것인가, 라자스가 늘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고, 샤트비 간 쪽으로 가면은 덜 고통스러운 거, 타마시 간 것 쪽으로 가면은 매우 고통스러운 거. 그렇게 해서 뭐가 쌓인다고요? 악업이 쌓이고 까르마가 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우기 힘든 까르마를 쌓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5대 만물의 전개는 프라그리티고로부터 프루샤의 접촉에 의해서 만물의 차이가 뜨리구나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것들 또한 물질 중에서도 샤트비간 물질이 있을 것이고 타마시간 물질이 있을 거라고요. 알코올은 샤트비간 걸까요? 타마시간 걸까요? 술 먹고 나면 해피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일단 끝나고 난 뒤에 술을 많이 먹고 난 뒷날은 무조건 타마시게지죠, 몸이. 그쵸?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샤트비 관계 있을 것이고 타마시 관계 있을 것이죠. 동물에 대한 죽은 사체를 먹으면은요 타마시해질 거고, 그렇죠? 순수한 야채나 이런 것들을, 콩이나 이런 것들을, 두부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요 샤트비해지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뭐가 발생한다고요? 사람들은 베지테리인, 그 비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래서 수행자들에게는 꼭 뭐라고요? 이렇게 야채나 비건이나 베지테리인이 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게 의식을 샤트비한 것을 쓸 것인가, 타마시한 것을 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별 방법들이 지워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5대 활성 요소의 발생. 에너지의 근원이 뭐라고요? 브라만, 부르샤, 아트만, 시바, 샥티.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뒤에는 그 존재의 절대적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의 어떤 부분들. 이게 좀 어렵게 이야기해놨는데, 브라만은, 창조의 신이에요. 이제 인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도 3세판 좋아하죠. 인도에도 3이라는 숫자가 성스러운 숫자며, 기독교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삼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서도 3이 넣어요. 3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음양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양은 음이 있고 양이 있는데요. 거기에 중이 없으면은 이것들이 변화하고 바뀌어가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은 변화하는 음양이 대립하고 있는 것들의 중용이라서 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3번을 아주 중요시해요. 군대 가가지고 작전을 보내면 몇 명을 보낼까요? 한 소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7명, 아니면 5명, 아니면 3명 이렇게 해요. 왜요?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다가 의견을 내야 되잖아. 그렇죠. 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면 다 죽고 난 뒤에 그게 맞는가 배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홀수라는 어떤 개념은 그만큼 중요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에서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특히 뭐라고요? 1을 양으로 봐요. 홀수를. 2를 음으로 보고, 3을 양으로 보고, 4를 음으로 보고, 5를 양으로 봐요. 그래서 1에서 5까지는 선천이라 그러는데, 양이 음을 이끌어가는 시대라 그러면은, 우천은요, 6은 7은 양, 8은 9는 10은, 그래서 음이 많은 시대라고. 그래서 음이 양을 이끌어가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다시 엄밀히 따지면 모계 사회가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게 맞다. 수용성 있는 어떤 부모님들인데, 남자들이 가만히 안 두고 보죠.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적 이야기를 하면 또 끝이 없기 때문에서다. 자, 그래서 창조의 신을 인도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브라만이라 그래요. 박의 신을 누구라 그래요? 시바라 그래요. 유지의 신은 누구라 그럴까요? 유지시켜주는 거. 이게 창조시키고 박해시키는 게 있으면 중간에 3이 되려면 유지의 신이 있어야 되잖아. 따라 비슈뉴. 비슈뉴가 유지의 신이에요. 그러면은 이 3신 중에서 누가 힘이 가장 셀까요? 아니요. 시바가. 박의 신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주로 다 누굴 믿는다고요? 시바를 상징적으로 믿어요. 훨씬 더 시바 대신이라고 불러요. 왜? 브라만은 창조했잖아요. 그럼 끝이 났어요. 브라만의 역할은 이 세상이 전변해서 창조하는 일들을 브라만이 했기 때문에, 창조 다 됐잖아요. 누구만 믿겠노? 만두 저기 갔어. 여자 탈의장이 누가 있나 없나 검사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출산 못하는 사람들 있죠. 임신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 믿는다고요? 시바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창조를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요. 이미 창조가 다 됐기 때문에 브라만의 힘이 그만큼 없어요. 물론 비슈뉴도 많이 믿어요. 현상이 유지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발전하기를 바라지 유지되는 걸 별로 바라지 않죠. 멈추면은 죽는다는 의미로서. 그래서 시바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프루샤는 절대 정신이라 했죠. 순수 정신이고요. 그렇죠? 순수 의식이며, 아트마는 우주에도 아트만이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내 안에도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아트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브라만의 아트만을 따라해보세요. 빠라아트만.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아트만을 지바아트만. 지바아트만 이러면, 내 안에 있는 영혼. 빠라아트만은요, 우주의 신성에 되어 있는 영혼. 우리가 어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의 시바와 샥티가 내 몸 안에서 뭐라고요? 잠들어 있다. 그것을 깨워서 둘이 합일시키는 것이 꾼달리니 요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존재 뒤에는 그 존재의 실질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에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며 샹키아 철학에 의해서 이 물질의 원리인 에너지를 프루샤라고 합니다. 이 프루샤는 물질의 원리인 프라그리틱의 결합함으로써 물질로 드러나게 됩니다. 프라그리틱은 5가지 미세한 요소,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미세한 단위 소우주의 인간과 대우주가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교류는 이 5대 원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5 요소는 각각 특징을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아카샤. 얘는 바로 공입니다. 공풍화수지. 그래서 공입니다. 아카샤가 갖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사운드. 소리라 그러죠. 인도말로는 샤브다라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두 번째요. 바유. 바람입니다. 바람. 우리가 5가지 바유가 있다 그랬 이야기했죠. 그렇죠? 아파나바유, 사마나바유, 프라나바유, 우다나바유, 비아나바유. 이렇게 5개가 존재한다 그랬고요. 바유에는요. 바람. 촉감의 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촉감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바람이 닿으면서 일으키는 거. 바람이 싹 불면은 피부가 느껴지죠. 그렇죠? 그걸 촉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그니. 예, 불이죠. 불의 요소예요. 그래서 파이어. 예. 가시도, 눈에 보이는 형태의 속성.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뭐예요,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남보. 그 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불가시라 그러죠. 그렇죠? 비가시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은 있어요, 없어요? 오존, 그죠? 오존층이 파괴되면 적외선들이 피부에 쏘여가지고 햇빛이 강한 날은 밖에 나가 있으면, 그죠? 피부가 타고 이렇게 되죠,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가 타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빨간색. 이 색깔은 왜 하얗다 그랬어요? 그 옷은 왜 하얀 색깔이에요? 여름에 흰색을 많이 입어요? 겨울에 흰색을 많이 입어요? 왜요? 다 반사하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니까 가시광선도 반사하지만 우리 불가시광선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반사하니까 열이 흰옷이 덜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블랙은 다 흡수한다는 이야기고, 노랑은 다른 걸 다 흡수하고 뭐만 반사한다고요? 그 염료가 노란 색깔만 반사한다고요. 그럼 색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요. 이게 아그니. 내 몸 안에도 불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몸이 빛을 흡수한다고 생각하고 그 빛에 내가 오라로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은 보석을 끼는 것들도 당연히 뭐라고요? 빛에 보석이 쫙 추가돼 가지고 빛을 딱 발산하겠죠. 다이아몬드는 몇 면체예요? 커팅 기술로 해가지고 몇 면체로 잘라요? 그게 몇 개쯤 될까? 36면체.
최고의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빛이 쭉 비쳐서 쭉 비춰지는 거. 그 백광이죠, 다이아몬드는. 화이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블루마린이나 푸른색 보석도 있죠. 그리고 노란색 보석도 있죠. 호박이나 이런 것들처럼 붉은색 보석도 있죠. 루비. 그런 것들은 붉은색을 반사하겠죠. 그렇죠? 투과해서. 그럼 그것들이 내 몸으로 빨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흰 색깔은 나중에 녹겠지만 폐, 대장, 허파, 피부 이런 것들을 관련 지어져요. 나중에 차크라 하면서 또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일단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요. 잘라. 물이에요, 물. 맛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맛. 그래서 내가 느끼는 모든 맛은 뭘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장의 물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막걸리 맛이 다 다르죠. 산성 막걸리, 어디 막걸리, 막걸리마다 뭐라고요? 물에 따라서 맛이 바뀌어요. 옛날에 백두대간 화이트 해가지고 카스를 확 이겼었죠. 한번 화이트가. 화이트, 옛날에 맥주 전문점들이 많았었잖아요. 생맥주집도 화이트 해가지고. 그리고 카스도 이제 거기 반발해가지고 뭐라고요? 심청수 끌어올리갖고 하고 뭐 150m 뭐 그래서 물 뽑아올리가 그걸로 맥주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맛을, 여러분이 먹는 과일이나 사과나 포도나 이런 것들이요. 다 맛으로 형성되는 것들이에요.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물에 따라서 맛이 기온에 따라서 형성되겠지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뻐르비띠. 냄새의 속성이라 그럽니다. 내가 맡고 있는 모든 향기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땅으로부터. 장미가 땅에다 뿌리를 밟고, 백합이 뿌리를 밟고, 자스민이 뿌리를 밟고, 그 땅에서 그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그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 맡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땅으로 왔다. 옛날 워터월드라는 영화 있었는데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저 바다 밑에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낮은 바다를 발견해가지고 뭘 캐와요? 흙이 황금만큼 비싼 시대죠. 그쵸? 그래서 흙 냄새 맡으면서 흙 냄새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쵸? 물의 도시가 되고 난 뒤에. 그것처럼 모든 냄새는 뭘로부터요? 그렇죠. 땅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미꽃은 왜 장미꽃 향기를 하고 왜 품고 있을까요? 백합은 왜 백합꽃 향기를 품고 있을까요? 벌들이 꽃이 막 들판에 만발하면은 쥐를 찾아와야 되잖아. 장미꽃을 내가 꿀이 많다는 것을 벌이 그 냄새를 맡으면 향기를 맡으면은 뭐라고요? 벌은 꽃 향기를 맡고 찾아가요. 꽃을. 색깔을 벌이 보는 눈 이렇게 보면은 흑백이에요. 흑백이라고 해요. 내가 벌이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벌이 뭐라고요? 장미꽃이, 백합꽃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으면은 여기는 꽃이 있으니까 벌이 가면 꿀을 딸 수 있겠다. 라고 하고 가보면 꿀이 있어요. 그럼 벌들이 뭐라고요? 수정을 시켜주죠. 그렇죠? 그래서 지 고유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향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냄새를 갖고 있어요. 향기를 가지고 있겠죠. 사람마다 향기가 다 달라요. 인정? 그래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땀 냄새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좀 회원들한테 신뢰가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회원들 내가 잡아주잖아요. 자세를. 그때 이렇게 요즘 여름철이 되면 그냥 반팔 입고 하시는데 땀 많이 흘리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딱 만지면 뭐라고요? 땀을 이렇게 딱 만지면 땀이 어떻게 느낌이 들까요? 젊은 사람들 만지면요, 찹찹하게 그냥 끈적거리지 않아요. 독소가 사이렌스 땀으로 빠져나가는데 사이렌스 아마라 그래요. 나중에 나와요. 아유르베다 할 때. 그것들이 배출이 많이 되니까 많이 독소를 많이 쌓고 땀으로 독소를 배출하거든요.
배출할 때 얼굴로 가장 많이 빠져나가요, 땀이. 노폐물이. 근데 얼굴로. 근데 빠져나오는 모공이 뭐라고요? 독소가 많다 보니까 기름기나 이런 것들이 아마 끈적끈적한 게 많다 보면 잘 빠져나오겠어요? 안 빠져나오겠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골마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지. 다 배웠다. 이제 청소년들이 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뭘 많이 먹어요? 기름기 많은 독소들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겠지요. 그걸 많이 땀으로 품어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땀을 흘려요, 안 흘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에서 그게 뭐라고요? 염증을 일으켜 사이렌스, 독소가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게 나이가 든다는 이야기는 그 사이렌스 독소가 세포에 와서 세포에 뭘 일으킨다고요? 염증을 일으켜요. 그럼 염증을 일으키면 세포가 부풀어 오르겠죠. 그리고 백혈구랑 막 싸워가지고 염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백혈구가 싸웠다는 이야기죠. 독소랑. 거기 세균들이 번식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가 빠져나가요? 콜라겐이 빠져나가요. 한 부풀었다 수축하면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져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노화. 너무 쉽지 않나요? 제가 설명을 참 쉽게 해드리죠. 아유르베다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설명이 안 돼요. 아유르베다는 이런 것들을 지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노화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노화를 안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늙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좋은 생각, 역시 선생님이라. 노화를 시키는 사이렌스, 독소들을 덜 먹어야 될 거다, 아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몸의 자정 능력을 잘 살려야 되겠죠. 몸에서 알고 있는 자정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대변, 소변. 몸에 노폐물들을 밖으로 빼내는 거잖아요. 몸에 못 들어온 애들을 밖으로 빼내는 게 대변. 맞죠? 소변은 몸에 들어왔는데 나쁜 것들을 콩팥이 걸러서 밖으로 빼내죠. 누가 그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까? 대변은 잘 빠져나가도록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섬유질이에요. 섬유질은 지가 완전히 소실하기 전까지 뭐라고요? 갖고 있어야 될 그 조직과 수분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변비가 안 걸리기 위해서는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소변은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잘 걸러주기 위해서는 그럼 소변은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할까요? 물론 대변은 잘 나가기 위해서 연동 운동이 잘 돼야 되죠. 얘들은 뭐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동 운동을 하니까 잘 빠져나가겠어요? 안 빠져나가겠어요? 잘 빠져나가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봐. 이렇게 하면은 버터플라이 하면은 앞으로 쭉쭉 잘 나가요? 안 나가요? 그것처럼 뒤로 물을 차내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뭐라고요?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장이 이렇게 상인결장, 해인결장, 하인결장 새끼도 수평으로 두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운동, 그러면서 파동운동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변비가 안 걸린다고. 이해가 되셨죠? 사람은 보세요. 상인결장, 해인결장, 하인결장이니까 맨날 이렇게 움직이니까 상하운동을 하니까 올라가겠어요? 수평으로 잘 안 가겠죠? 내려가는 건 잘 내려가도. 그쵸? 대장의 기능들이 파동 운동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요가에서는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 상인결장, 해인결장, 하인결장, 직장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나올리에서 배를 이렇게 모아서 왔다 갔다 하고 배를 이렇게 파동치고, 그 다음에 요가 동작들 중에서 뭐라고요? 파동치는 운동, 고양이 포즈, 우르두바무카, 아두무카 이런 것들을 개포즈, 다운독, 업독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죠?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스 빼기 오늘 해봤죠? 지금 그렇게 깍지 끼고 무릎에서 가슴으로 당겨서 이렇게 해서 바이오 대장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배에 복압을 줘서 그게 빠당구시타나 아사나에서 그 이름이 뭐냐면 가스 빼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방구 끼야 되는데 아무도 방구를 안 끼는 거라.
잘 참죠. 빠단거시탄화산화 가스 빼기. 빠완도 마찬가지로 가스예요. 탁한 가스, 나쁜 가스라는 뜻이에요. 그걸 묵다, 해방시킨다고. 그래서 빠완 묵다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 쉬울 건데 다 인도 말로 돼 있어서 우리 게 아니고 인도께라서 그렇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주고 있죠. 고맙죠. 네. 별로 안 고마운 것 같은데. 뭐 왔어? 잘 몰랐는가 봐. 자, 소변은 뭐가 그 기능을 해줄까요? 콩팥이 하는데 피에서 뭐가 그 기능을 해서 나쁜 것들을 갖고 와서 콩팥에서 이렇게 걸러줄까요? 소변 먹어봤어요? 왜 그 인상을 또 써요? 요로법이라 해서 옛날에 소변을 먹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동자, 애기들, 정소에 애기들은 뭐라고요? 정간에 이렇게 정액이 모이고 정자가 형성되기 전에는 다 남자애들이니까 만들겠죠, 몸에서. 그럼 그게 다 어디로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애기들, 동자 애기들 요로법이라 해서 오종을 받아가지고 약으로 옛날에 썼어요. 오케이? 옛날에 또 화장실에서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에서 소변 받아가지고 통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걸로 그때 뭘 만들었는지 몰라. 호르몬제를 만들었는가 뭘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 오줌은 받기가 힘드니까 남자 소변을 많이 받았었죠. 시골에서는 받아서 요산이 있으니까 밭에다 뿌려서 요소 비료로 사용했죠. 그래서 피를 걸러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소금이에요, 소금. 염화나트륨. 그 소변을 내가 먹어봤냐고 질문했는 게 찝찝해요. 피 먹어봤어요? 스타치고 해봤죠?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하죠? 그쵸? 비릿하면서 찝찝해요. 그렇죠. 예. 소나기란 그 소설 알죠? 겁나 야한 거 알죠? 예, 소나기. 자, 소녀가 비 오는 날 둘이서 뜀박질 하다가 뭐라고요? 무릎을 다쳤다. 그쵸? 걔가 뭐 해줘요, 무릎을? 빨아주죠. 그리고 비에 젖은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둘이서 살을 붙여서 추위를 견디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해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야하게 쓰겠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심파괴에 보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야하게, 겁나 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작가가 뭐 그런 의도로 썼냐? 작가 마음이겠죠. 예, 잘못했습니다. 그걸 인용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피를 이렇게 먹어보면 뭐라고요? 찝찝해요. 이 피 안에 뭐가요? 소금이 뭐 한다고요? 나쁜 것들을 자기 몸에다가 노폐물들, 찌꺼기들을 붙여가지고 어디로 가서 콩팥에 가갖고 드르륵 털고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빼내고 다시 피로 들어가갖고 피에 있는 거 다시 같이 가서 붙어요. 그럼 소금을 꼭 먹어줘야 되겠어요? 안 먹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이 종말을 할 때 이 세상이 꼭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오케이. 왜 빛이 필요해요? 생물이 자라고 만물이 해서려면 빛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가 10초인가 15초인가 오랫동안 버티가지고 저 인공태양을 만드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술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참 뛰어납니다. 그렇죠? 이 자그만 나라에서, 그렇죠? 시계로는 가장 유명한 나라가 어디예요? 왜요?
이게 왜 그런 게 발달됐을까? 스위스 가봤어요? 여행을 가려면 그런 데를 가요. 꼭. 일본 가갖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오고 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다음에 어디 한번 가자고요? 스위스 가자 그래요. 알겠죠? 응? 내가 가봤겠어요? 저 가본 데가 인도, 대만, 중국, 일본 밖에 못 가봤네요. 아, 필리핀 5군데밖에 못 가봤네요. 안타깝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너무 많이 가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5군데밖에 안 되네. 혼자서 가려면 이제 인도 설산으로 가야죠. 산으로 안가로 들어가야죠. 뭐 굳이 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높은 산들 안가할 수 있는 산들이 있는데 뭐. 자, 전화 좀 이렇게 밀어주세요. 끊어졌어요? 좀 더 이쪽으로 돌려요. 샘 쪽으로 돌려요. 자, 스위스는 산간지방이 있고 집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거의. 인구도 얼마 안 되고요. 주로 로키 산맥으로 해서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 요즘 안 가봐도 여행 채널 보면은 뭐라고요? 다 나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사는지도 다 나오고요. 안 가봤는데 왜 가봐라 그래. 내가 여행 채널 자주 보거든요. 여행 채널, 뭐 세상 기행이가, 세계 속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예요. 그리고 유튜브들 여행 채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유튜버들이 여행 채널 하는 거는 부러워서 안 봐요. 근데 주로 가서 외국 여행 가서 먹는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 요즘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노는 거 겁나게 부러워요. 유튜브를 끊을까요? 유튜브 끊어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이것만 하고요? 그럼 뭐 봐요? 저는 안 그래요. 단식할 때도 애들 유튜브에서 먹방 노는 걸 보면서 즐거워했는데 왜요? 아니, 여자친구 만나는 거. 20살, 21살짜리 젊은 친구들, 34살, 35살 되는 유튜버들이 다니면서 뭐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또 외국인들이 겁나게 좋아해요. 그렇죠? 특히 잘생긴 한국 남자들을 겁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부러워요. 저도 나름 생겼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비주얼도 나름되고, 제가 57으로는 안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그쵸? 좀 젊게 보이죠? 그쵸? 한 50대 초반, 좀 더 봐주면 한 40대 후반까지도 뭐, 이야기 안 하면은, 내가 뭐 요가를 30몇 년 했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바깥에 보면은, 보통 한 40대 후반까지 봐줘요. 많이 봐주면 50대 초반까지 봐주고. 절대로 60대로 가까이 보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뭐 제가 뭐 옷도 좀 나름대로 잘 입는 편이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행 가면은 그게 부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젊은 날에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봤잖아요. 그 친구들처럼. 그게 부럽다는 이야기죠. 지금 사는 거에 대한 부러움들은 없어요. 표현을 하자면. 내 인생의 만족, 삼토샤, 요가에서 이야기하는 만족. 예, 가장 만족해요. 물론 이제 뭐 금전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뭐 그것들 또한 해결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큰 집에 살고 있어요. 100평짜리 집에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니 또 100평짜리 집에 산다. 니 대단한 강아지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스위스는 그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데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밤 되고 밤이 또 길어요. 백야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난
너무 좋아요. 앞에 나가면 뭐라고요? 삐까번쩍하고 밤새도록 번쩍번쩍해요. 요 앞으로.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이게 내일을 위해서 자는 거지. 놀라 그러면 재밌는 일을 하려 그러면 밤새도록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와서 나한테 애기 맡겨놓고 내랑 둘이 손주랑은 자고 저 둘이 밤새도록 놀고 새벽에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통닭시키고 먹고 짬뽕시키고 먹고 이틀을 그러고 난 뒤에 낮에는 계속 자다가 2시나 난 배고파 죽겠는데 나는 12시 돼서 한 끼 먹는데 저또 다시 아침 먹었다고 자고 있는데 나는 배고픈데 그쵸? 애들 와가지고 내 밥 먹는 지금 패턴이 다 깨졌어요. 나는 5시 되면 저녁 먹는데 저들은 8시 넘어야 밥 먹고 지금 인체 리듬이 단식해갖고 잘 끌어왔는데 뭐라고요? 쟤들 따라다니면서 밥 먹고 나다 보니까 뭐라고요? 고기도 많이 먹고 패턴이 확 깨졌어요. 다시 이제 갔으니까 다시 패턴을 찾아야죠. 그 패턴은 뭐 4일 정도 깨졌다고 해서 다시 못 잡는 정도 아니니까 다시 깨진 패턴을 잡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인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앉아서 뭐 하겠어요? 무슨 놀이가 발달하겠어요? 시계가 있으면은요, 그 시계를 쫙 펼쳐놓고, 남는 게 시간이니까. 분리하고 조립하고, 분리하고 조립하고, 분리하고 조립하고 하니까 뭐라고요? 그 기술, 장인들의 기술들이 이제 매일 조립하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군대 가면 맨날 뭐예요? 총불입. 드르륵 분리시키고 드르륵 빨리 이렇게 조립하는 거 하거든요. 총 닦고 매일 할 일이 없으니까 총 사격하고 오면 뭐라고요? 매일 총 닦아요. 녹슬지 말라고. 그래서 6.25 때 썼던 총들 M16 해가지고 그 아직까지도 총이 있어요. 우리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뭐 한다고요? 총 분리해가지고 닦고 조립하는 일을 해요. 예비군들이 가고 총 사격하고 난 뒤에 닦고 분리하고 하니까 그 총이 6.25 동란 때 쓰던 총이 아직도 멀쩡하게 총알이 잘 나가요. 내 군대 생활할 때는 30년이 넘었는데도 M16을 아직도 군대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2차 대전 때 쓰던 DD를 내 군대 생활할 때 맨날 페인트 칠하고 벗기고 페인트 칠하고 벗기고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오랫동안 잘해가지고 한참 동안 썼어요. 내 군대 생활할 때도 2차 대전에 쓰던 DD라는 배를 탔어요. 우리 수병들이 하는 이야기는 깡깡이라 해서 맨날 페인트 칠 벗기고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 벗기고 페인트 칠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있으면서도 그 배가 오랫동안 부식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매일 벗기고 하고 시계를 조립하고 분리하고 하니까 발전되는 것처럼 인도인들도 봐요. 낮에 더우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땡볕에 뭐 쪄 죽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저 있는데 그 뭐 특별히 놀이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놀았다고요? 몸으로. 몸을 기구 삼아서 놀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요가가 이렇게 발달됐는 거예요. 누가 철학이 먼저 발전이 아니고 누가가 먼저 생긴 요가 아사나가. 아사나는 요가 속에 들어가 있는, 본래 요가에서 아사나라는 뜻은 좌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털고 앉아갖고 호흡법하고 명상하고 이런 철학, 요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 하던 거였는데 오랫동안 앉아있어 보니까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앉기 위해서 84,000가지 동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몸으로 가지고 맨날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많은 동작을 개가 자고 이렇게 기지개 켜는 거 보고는 나타내볼까 해가지고 했는 게 우르두바 무커 스와나사나 아두 무커 스와나사나 다운독 업독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꼭 옛날 코셰리에서는 그 동작을 다운독 업독으로 가르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다운독 업독으로 가르쳐요. 저처럼 우르두바 무커 스와나사나 아두 무커 스와나사나 이렇게 안 가르쳐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스님들한테는 그래도 전통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통에 있는 하타요가 프로티피카에서 원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작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스위스가 시계가 발달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각 지역에 맞아서 그것들이 발달된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사는 문명이 발달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농사 짓기 좋은 땅이에요.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농사 어떻게 지어요? 평원이죠, 평원.
그쵸? 목축업, 소 어떻게 키워요? 초원에 키워놓고 배우죠.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 그죠? 우리 소고기 주로, 뉴질랜드 소고기 이런 거 사 먹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가부자가 안 돼 있으니까 주리를 틀잖아요. 그래서 아사나가 그렇게 해서 발달됐는 거라고. 쌤 봐. 가부자를 틀고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자법이 뭐라고요? 그런 주리를 틀지 말고 이렇게 앉아봐요. 이렇게 앉아있다 불편하면 다시 가부자를 틀고. 그 두 개가 상반된 동작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요걸 1시간 20분 강의하고 10분 쉬었다가 30분 동안은 이제 아사나를 오늘부터 해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소금까지 갔는데 이제 소금을 이해했죠. 피 속에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요. 그래서 물, 소금, 이 5개의 것들이 소리와 촉감과 가시광선과 맛과 냄새를 잘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초의 미세한 요소 아카시아에서 아카시아로부터 다른 요소들이 생성이 되는 게 아카시아가 뭐라고요? 아니 바람 아니고 공간. 이 공간이 여기에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빛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자, 쌤, 어저께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이 공간에 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불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덥다고 느끼는 거잖아. 좀. 아직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딱 정립이 안 되셔서 그래요. 공간에 불도 있어요. 열도 있잖아. 불. 이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거 자꾸 생각해서 그런 거라. 그쵸? 내 몸 안에 그런 불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몸 안에 불이 있어요? 불이 안 타오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열이나 불이나. 불이 있어서 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담접, 쓸개접이 위산이잖아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주사기로 뽑아내가지고 손등에다가 쫙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기 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연기 나면서 하면은. 그쵸? 불이 있는 거잖아. 염산을 갖다가 종이에다 확 부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나면서 불이 나요. 얼굴에다 뿌리면 어떻게 돼요? 테러죠, 테러. 화상 입잖아요. 화상 입잖아. 불 아니에요? 인정? 오케이. 심장이 피가 따뜻해지는 것도 산도가 있어서 피가 따뜻한 거예요. 피에 간의 쓸개접이 산이 몸으로 들어가서 피가 따뜻한 거라고. 좀. 오케이? 알카리가 되면 차가워지는 거라고. 피가 뜨거운 사람들 있잖아. 피가 뜨거운 사람들. 피가 펄펄 끓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거 성격 아니에요? 그 산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들. 있죠? 배고프면 막 징질 내고 막 빨리 밥 안 준다고, 그쵸? 예? 위에 산도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근데 밥 먹어야 될 시간에 밥을 안 먹어주면 산도가 높아지니까 그게 몸으로 흡수되면은 어떻게 돼요? 피의 산도가 높아지잖아요. 피가 뜨거워진다고. 그럼 신경질이 난다고. 내가 생각이 활동이 빨라지니까. 그럼 신경이 날카로워진다고. 이해가 됐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공간에 불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인정? 그러면 공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름철이 되면 뭐가 높아요? 그 물이 아니에요. 요거 좀 밀어주세요. 응?
그 습도 이 아래 물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름철에 뜨거우니까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을 해가지고 이 공간에 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흙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에? 뭘로 있어요? 그렇죠. 먼지. 이 안에는 지금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샘이 안 움직이면은 먼지가 싹 깔아졌다가 털썩 하고 요거 하면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먼지가 있겠죠. 먼지가 없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청소 매일 해요. 없죠? 없어서 사람 몸에도 먼지 묻혀 오죠. 그렇죠? 막 다 털어놓고 가요, 여기다가. 그럼 내일 맨날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창문이 잘 뚫려 있어가지고 햇빛이 쫙 잘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요가 운동하면서 눈에 먼지가 보이겠죠? 그러면 요가 하러 왔는데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아무리 청소 열심히 해도 제가 창문을 다 막은 이유를 알겠어요? 선생님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르쳐 주지 마요, 이거. 알겠죠? 그럼 숨을 우리는 열심히 잘 써야 되는데 숨을 쓰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먼지가 풀풀 날리면은 지 몸에서 떨어지는 건데. 털썩하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제 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케이? 돈을 좀 벌면은,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은 공기청정기도 한 4대 정도 양쪽으로 놔야 될 건데. 선풍기 될 수만큼. 빨리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좀 해봅시다. 빨리 선생님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빨리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갈라먹게 합시다. 아시겠죠? 다른 학원들 다 예약 어플 하는데 운전을 하세요? 예약 어플? 시간제로 와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들 예약해가지고. 스케줄 한 달 스케줄이든 뭐 일주일이든 수업 예약을 내가 언제 한다고 요즘은 다그 헬스나 뭐 필라테스 다 예약제로. 그래요. 그래야지 원장님도 오늘 몇 시에 누가 예약이 된지 휴대폰으로 다 확인하고. 호세리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쌤이 무슨 소리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도 좀 비싼 거 같죠? 네. 1개월에 우리 18만 원 이거 있잖아요. 주 5회반은. 주 3회반은 15만 원 정도 치거든요. 비쌀 것 같지는 않아요. 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모르니까. 제가 처음 앱이 얼마부터 시작했냐면 요가원 할 때 6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34년 전에, 30년 전에 6만 원 했어요. 네. 네. 횟수제가 있거든요. 뭐 50회, 뭐 100회, 이러면은 횟수제는 6개월 넘어서 계속 할 수가 있고 6개월 안에 다 쓰면 다시 또 횟수를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6개월을 끊는다, 3개월 끊는다, 그럼 그 시간 안에 다 해야지만 되는 거라서 사람들이 오히려 횟수제를 횟수제라는 것도 생각보다 30회, 50회 횟수가 일어나면 좀 더 그 시스템들 선생님이 저는 올드 해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잘 한번 해봅시다. 사이좋게 운영을 잘 해봐야. 저는 보시다시피 제가 보시다시피 저는 오랫동안 요가를 했기 때문에 요가는 배워보시니까 그쵸? 이게 다른 데서 경험했는 거랑은 좀 다른 요가를 정말 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은 드시죠? 그쵸? 잘 가르치죠, 제가? 그렇죠. 포인트도 제가 물론 오랫동안 몸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 동작을 정확한 것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너머에 있는 것들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운영 시스템들을 제가 보기보다 올드해요.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우리 그 일본도 그렇고 음식들 제가 보면 장인들이 30년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올드하죠. 그렇죠? 굽는 거. 그 사람들은 30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 애들이 일본 그 서시 가보니까 뭐라고요? 일주일 만이면 그 시스템 맛 다 배워가지고 와요. 칼 뭐 며칠 갈고 이런 거 없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것처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선생님은 내 30년을 갖다가 뭐라고요? 6개월 안에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하는 것들, 쏟아붓는 것들을 선생님이 딱 받아들이면은 선생님은 30년을 그냥 한 방에 뭐라고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쏟아내 봤는데 그만큼 다 갖고 가는 선생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졸업해가 또 대학교 가고 요가학과 또 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봤자 또 학교 가도 내가 지금 가르쳐 줬는 요 소분해서 가르쳐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가보면 뭐라고요? 내가 했던 이야기를 다 쪼개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통합을 가르쳐 줬는데 뭐라고요? 봐요. 이쑤시개 통에 들어있는 게 100개들이 통에 탁 쏟아졌어요. 애기가 보고, 99개 이랬는데 뭐라고요? 엄마가 에이, 애가 탁 터치가 쏟아졌으니까 99개 이랬는데 탁 쏟아진 거 보고 99개라 그랬어요, 애기가요. 근데 숫자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에이, 야, 100개들이니까 하면은 100개보다 더 들었겠지. 99개만 들었겠어? 110개나 몇 개가 더 들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세어보니까 뭐라고요? 애가 99개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세어봤대요. 세어보니까 정말 몇 개라고요? 99개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애기의 능력을 갖다가 엄마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아니야. 그렇게 딱 보고 알 수 없어.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됐는 것 같아요? 잘못됐는 것 같아요? 봐요. 우리 전화번호를 옛날에는 많이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죠? 따님 전화번호 외워봐요. 외워요? 그럼 가족들, 다른 사람들 전화번호 외워요? 나 사실은 우리 아들하고 딸 전화번호도 다 못 외우겠어요. 맨날 전화번호 보고 외우는 연습하는데 잘 안 외워져요. 우리 딸은 끝자리는 7737이에요. 그래서 외우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날 또 다시 봐야 되네. 못 외워요, 그래서. 옛날에 다 외웠잖아요. 1000개씩 뭐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전화번호 보고도. 선생님,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했어요, 옛날에. 전화번호 누구? 이러면 전화번호 뒤에. 옛날에 전화번호 외우기 이런 거 하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구나. 아, 천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애기가 탁 요지어서 탁 보고 99개 이러면 그것도 천재예요. 애들은 다 천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화번호를 그렇게 외우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안 쓰니까. 대화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애기들은 그냥 한 번에 보고 자, 그거 개수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애들한테 아니야. 잘 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개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침팬지도 마찬가지예요. 늙은 침팬지한테 숫자 있는대로 여러 개 찍어놓고 몇 개인지 딱 보고 몇 개인 줄 알잖아. 숫자를 배운 침팬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가 이제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뇌를 몇 프로 정도 사용한다고요? 에이, 5% 좀 더 해라. 아인슈타인이 13% 썼대요. 그렇죠. 10%를 못 쓰는 거예요. 한 9%? 8%? 정말 안 쓰는 사람도 한 7%? 안 쓰다 보면 뇌의 주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쫙 펴져요. 술을 많이 먹으면요, 주름이 쫙 펴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치매라 그러죠.
뇌에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를 많이 쓰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뇌의 영역에서 우리는 9%밖에 못 쓴대요. 요가가 뭐라고요? 쿤달리니를 각성시켜서 뇌를 100%다 사용하게 하는 것. 뇌가 100%다 열리면 다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것을 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도에서는 그걸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뇌각성 프로젝트예요. 요가가. 당연히 봤죠. 그렇죠. 루시가 완전히 각성을 하죠. 뇌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대요? 정신적 동력으로 모든 걸 다 하더라 아닙니까? 그리고 루시가 맨 마지막 한 봉지 더 궁금해졌죠. 한 봉지가 들어오고 나는데 그런 능력이 막 생기니까 배에 숙이고 들어오다가 이제 그 한 봉지 더 있었죠. 다른 사람 경찰에 압수돼 있던 거. 경찰서 털어가지고 뭐예요? 그것도 흡수하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대요? 에이, 루시 똑바로 안 봤구나. 나중에 그냥 인류한테 비밀을 알려주는 USB 남기고 루시 자체는 그냥 전 사방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 어디에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형상한테. 그렇죠. 그게 어디라도 있는 게 뭐예요? 그 신이잖아요. 맞죠? 근데 봐요. 루시가 그 탁 약물고는 쫙 가는데 원시 시대로 막 쫙 그슬러 올라가죠. 그거 보셨죠? 어우, 내가 각성되니까, 그죠? 그 본래 태초에까지 넘어가잖아요. 그게 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처럼 이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빛과 같은 존재로. 그 요거에 제가 까이발리아 사장이 뭐라고요? 똑존품, 영혼의 빛이 되는 거. 그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뇌를 활용하는 방법을. 그래서 30년 동안 하셔서 지금 뇌를 그렇게 풀어서. 지금 강의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 책을 보고 이해가 가요? 내가 지금부터 수업 안 하면 그 책을 보고 뒤에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얼마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루시처럼. 제가 뭐 다 각성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내가요. 그래서 제가 그 각성 방법을 배워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쌤도 해라고. 알겠죠? 화이팅!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꾼달리니의 각성이 하면 뇌가 개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토요일 날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토요일 하죠. 내가 수업 없을 때만 이제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 게 지금 이제 아나타 차크라까지, 비슈디 차크라까지 왔거든요. 이제 아나타 차크라, 비슈디, 아기야, 사스라고 나면 이제 총 정리 한번 하고, 예, 또 다른 수업들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프라나야마 호흡을, 이제 호흡법을, 아사나는 이제 수업 시간 매일 하니까, 이제 프라나야마를 이제 진행할 겁니다. 프라나야마 호흡 수업을. 그 다음에 프라나야마를 완성하고 나면은 무드라 반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무드라 반다거든요. 원래 프라나야마를 먼저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하고 있어요. 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프라나야마를 하고 나면 기초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무드라 반다를 차카라 브러싱을 하고 되면은 무드라 반다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라나 명상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112가지 명상 방법을 하나씩 설명하고 3시간 동안 그것들을 1시간은 실기를 해서 진행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2시간 설명하고. 오케이? 예. 9시부터 1시까지 수업합니다. 아, 12시까지가? 12시까지인가 왜요? 9시부터 12시까지. 자. 따라서 모든 요소의 분들의 다음 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5대 요소, 그래서 이 공간에 다 있다는 거 됐죠? 공풍하수시가 공간에 안에 있던 것들이에요, 다. 그게 전변해져서 바람이 불고 공간이 있었는데 프루샤와 프라그르틱이 접속을 딱 하면서 뭐라고요?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샤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딱 그거 됐다고요. 전개됐다고. 프라그르틱이 샤트발 라자 타마스가 균형을 딱 잡고 있었는데 그게 프루샤랑 접촉을 하면서 균형이 딱 깨졌다고.
이해가 됐죠? 좀 어렵지만 요 부분은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뒤에 거만 배워 놓으면은 그게 한 개도 이쪽으로 유입돼서 한 개도 안 쓰여요. 그러니까 확장이 안 돼. 그냥 단편으로 하나하나만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33은? 그렇게 이렇게 구구단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알아야 그죠? 곱셈, 들셈, 뭐 꽃셈, 나누셈, 뭐 그다음에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정리 이렇게 공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샹키아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샹키아 철학이 그래서 보세요. 프루시아, 프라그르틱이 그죠? 프루시아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 놓을 거예요. 오늘 지바, 조티, 프레마. 그다음에 프라그르틱이 갖고 있는 것을 샤트바, 라자스, 타마스예요. 그게 전변을 땅 깨져가지고 뭐라고요? 타마식한 것에서 뭐라고요? 이 공간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프루시아와 프라그르틱이 접촉을 딱 하면서 뭐라고요?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풍. 공에서 뭐가 있어요? 풍이 바람이 부니까 뭐라고요? 바람끼리 부닥치면서 뭐가 나요? 열이 나서 화. 그 불이 열이 나니까 뭐라고요? 공간에 있던 물이 녹아서 뭐라고요? 그 수. 그 다음에 그 물 안에 있던 먼지들이 뭐라고요? 모여서 지. 이게 우주가 형성되는 형식이고요. 그게 다시 빵 깨지고 다시 모이고 다시 깨지고 모이고 했던 게 뭐라고요? 중력의 원리가 생기고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 빅뱅 이론도 결국은 뭐라고요? 요가의 샹키아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철학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그 아까 루시라 그런 영화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도요. 1편, 4편까지 이 파탄자리 요가 수트라를 보고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트릭스는요. 이걸 다 공부하고 난 뒤에 매트릭스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은 매트릭스가 다시 재밌어질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서 무슨 약을 먹었다고요? 빨간 약을 선택했는 거예요. 각성하는 걸로. 선생님은 빨간 약을 선택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빨간 약을 선택할 것인가 파란 약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물에 결정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안주하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새로운 세상을 문을 열거나 이게 억수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결정은 서로 내는 거니까 뭐 누가 옳고 그런 것들은 아니. 오케이. 자. 저는 아무도 안 찍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5대 요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파니샤드에서 의하면 5대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 몸은 5대 요소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몸이. 요 살은 뭘로 만들었어요?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수지만 만들어졌나? 그래, 다 그걸로 만들었지. 근데 살은 뭘로 만들어졌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팔을 보면 모르고 배를 봐야 돼요. 그렇지. 뭘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지방을. 고기. 그래, 좀,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 맞나? 대답이 제대로 나오면 안 되지. 뒤에는 제대로 나왔어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살은 무조건 뭘로만 찐다고요? 탄수화물로만 찐다고. 지방? 이거는 가죽이잖아. 살이라 그랬잖아, 내가. 살. 네, 가죽이라고 했는데. 아, 쌀 아니고 살. 쌀을 왜 찌냐 이러면. 살은 뭘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내가 질문을 했죠. 선생님 팔을 보고 있으니까 껍질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가죽을 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지방이라고. 지방은 탄수화물로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요 대신 뭐도 안 움직인다고요? 근육을 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뇌도 안 움직이고요. 오케이? 탄수화물이 있어야 뇌도 움직이고 근육도 사용할 수 있고 힘도 쓸 수 있는 거라.
그게 뭐라고요? 몸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누구랑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둘이 만나갖고 뭘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포도당을 바뀌는 게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서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에서 뭘로 만들어요? 젖산으로 만든다고. 젖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젖산을 어디다 준다고요? 근육한테 줘서 열량으로 만들어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쓴다고. 바꿔문다고. 엿바꿔문다고. 그리고 쓰고 남았는 포도당은 뭐 한다고요? 지방으로 해서 간에 저장해 놓는다고요. 내일 쓸 때까지 위해서 과잉 탄수화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그 탄수화물을 저장해 놨다가 안 쓰면은 또 그 다음날도 돌아주니까 어디다 저장한다고요? 몸에다 저장하는데, 몸에다 저장한다고, 몸에다가. 소양이는 어디에? 정확하게 본인 체질이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확실하게 이해하겠죠? 살이 어디 찌는지를 보면은 내가 무슨 체질인지 알아요. 엉덩이하고 허벅지 찌면은 소음인, 그쵸? 아랫배에 찌면은 소양인, 몸에 전체적으로 찌면은 태음인. 그 다음에 상체에만 얼굴하고 팔하고만 살이 찌면은, 가슴하고만 찌면은 태양인. 뭐 사상체질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살이 찔 때 되면 어디에 찌는 것만 보면은 뭐라고요? 내 체질이 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다. 내를 만나면은 탁 세상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뭐라고 먹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완벽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 살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탄수화물로 만들었는데 그것들 일단 음식으로 우리는 살을 만들잖아요. 근육하고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다 어디서 갖고 왔는 거라고요? 땅에서. 맞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반론이 있습니다. 소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돼지고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돼지는 어디 있는 걸 먹고 만들었어요? 그 살을. 그러니까 1차적으로 땅에 있는 걸 먹고 2차적으로 살을 만들었는 걸 인간이 바로 섭취하는 거죠. 근데 그럼 빨리 에너지가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힘을 빨리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곡식보다. 더 빨리 쓰겠죠? 더 빨리 써져요. 고기 먹고 나면 바로 힘나잖아요. 근데 그 좋은 걸 왜 못 먹게 할까요? 아까 노화가 왜 한다 그랬어요? 모든 음식엔 다 독이 있는데 그 독소들이, 사이렌스들이 내 몸의 피부에 가서 노화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럼 고기를 먹으면서 소화가 되면서 뭘 많이 일으킬까요? 독소를 일으키죠. 그죠? 탁간가스를. 이게 디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기는. 그래서 디젤 차들이 파워는 높잖아요. 토크가 높잖아요. 무연 휘발유보다. 그쵸? 근데 무연 휘발유는 말 그대로 연기가 안 나죠. 완벽하게 연소되니까. 오케이? 야채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무연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기는 뭐라고요? 디젤이에요. 경유라고. 그래서 뒤에 매연을 많이 만들어내서 몸에 매연이 많이 되면은 사이렌 독소가 많아지면은 그 독소 때문에 몸이 노화한다 그랬죠? 고장나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리 된다고. 이해가 됐는기요? 고기 맛있어. 어저께 고기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아주. 단식 끝나고 나는데 야채가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겁나 맛있어요. 단식 끝나고 난 뒤에 먹으면요, 그 야채가 갖고 있는 그 과일, 특히 사과 비어 떨어지는 거 갖고 접자줬더만은 내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설탕 탔냐고 물어봐요. 당근하고 갈아줬더만은. 그만큼 몸이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야채가 갖고 있는 순수한 당근, 오이 이런 거 씹으면 뭐 정말 맛있어요. 샐러드, 샐러리 이런 거. 가장 많이 먹는 게 당근, 샐러리, 오이. 그 다음에 양상치. 가장 많이 먹어요. 토마토. 그 맛들이. 이제 뭐라고요? 자꾸 이제 고기 먹고 이러니까 뭐라고요? 입맛이 볼수록 이제 단식 끝난 지 이제 한 6일, 7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고기를 몇 번 먹었노, 벌써. 그러니까
자극적인 게 자꾸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서 매운 거 먹으면은 처음에는 막 고춧가루 조금만 더 가는 거 먹어도 겁나 맵다 이랬는데 이제 뭐라고요? 땡초 막 먹고 제가 땡초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몸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 몸에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바람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반자바율에서 대표적인 5개의 바람이 있다 그랬잖아, 몸에. 오케이? 그 공간으로 바람이 막 분다고. 그래서 아래로 부는 바람을 뭐한다고요? 아파나바유. 오늘 해봤던 배꼽 주위로 있는 것을 사마나바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에너지 우다나바유, 머리에 존재하는. 그 다음에 가슴에 존재하는 프라나바유, 순환의 기류. 그 다음에 몸을 보호하는 오라 같은 에너지 비아나바유. 설명했죠, 아까? 수업 시간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이런 걸 배워. 아파나바유, 프라나바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배운다고. 저는 그걸 다 통합해가지고 오늘 가르쳐 줬죠. 그것들이 5가지 바람을 내 몸에서 어떻게 불 것인가를 결정짓는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내 몸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어허. 그 다음 내 몸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내 몸에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 70%. 피의 물이 몇 프로예요? 85%. 오케이? 그러니까, 자, 물을 많이 먹으면은 얼마큼 마셔야 되겠어요, 하루에? 예? 계산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몸무게 곱하기 30. 내가 50kg 나갔다 그러면은 1.5리터. 70kg 나가면요 2리터 100. 이렇게 마셔야 된다고. 자기 몸무게에 곱하기 30 하면 됩니다. 하루에 마셔야 될 물량이. 근데 물을 언제 마셔요? 그 허준쌤이 이야기 있는 거라. 목마를 때 밥 먹지 않고 배고플 때 물 마시지 않고. 허준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마를 때 밥 먹지 말라고. 목마를 때 밥 먹지 말라고. 예, 예. 그래서 밥 먹을 때 물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물을 언제 마신다고요? 밥 먹기 1시간 전에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난 뒤에 2시간 이후에 물을 마십니다. 그걸 하루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75kg 나간다 그러면 70kg, 72kg 나간다 그러면은 한 2.5리터, 2.4리터 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몸에 흙이 있죠? 우리가 땅에서 나왔는 영양분소를 섭취해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몸이 공풍하수지로 만들어졌다고. 그게 갖고 있는, 공풍하수지 갖고 있는 미세한 요소가 음촉생미향이라고. 짱키아 철학에서 넣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지하는 인지기관이 귀, 피부, 눈, 혀, 코. 행위하는 기관이 들음으로써 말하고, 촉감을 느낌으로써, 입술이 느낌으로써, 우리 손자가 와서 다 뭐든지 손에 잡히면 다 뭐예요? 입으로 갖고 와서 입술로 그걸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느낌을. 그러다가 손의 감각이 살아나면서 이제 손으로 그걸 다 느껴요. 오케이? 만지고, 손으로 보고, 이렇게 만지보고, 아, 이 느낌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는 뜨겁구나, 차갑구나. 이렇게 행위하는 기관이 손이라고. 지금 애기는 행위하는 기관이 입술이라고. 인지하는 기관이. 오케이? 인지하고 나면 뭐 한다고요? 행위해요, 손으로.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먹음으로써, 봄으로써 걷는다 그랬죠. 행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걷는 거고, 먹음으로써 뭐 한다고요? 생식 능력. 슈크라 7개의 다투 내가 설명 열심히 해줬잖아요. 그쵸? 생식 능력이고. 그 다음에요, 냄새 맡음으로써 뭐 한다고요?
배가 꼬록꼬록꼬록 해가지고 배설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상쾌 철학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25 전변론을. 그래야 다시 돌아와갖고 프라그리틱에서 샤트바를 낮춰서 담아서 균형이 깨졌는 걸 균형을 딱 잡게 만들면은 순수 정신이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거라고요? 뿌루샤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을 요가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사마띠다, 이렇게 삼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다 배웠어, 요가. 이제 하산해도 돼. 이것만 이제 알고 나면은. 나머지는 테크니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에테르, 속성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바유, 바람, 그 다음에 아그니, 불, 열, 그 다음에 잘라, 물, 프라비티, 흙, 프리비티, 뿌리떡비, 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후각, 청각, 코 이렇게 나니까 배우겠는데 내가 위에 알기 쉽도록 뭐 해놨어요? 도표로 만들어 놨죠? 그거 보고 공부하세요. 자, 세 가지 몸. 크로스보디, 셔틀보디, 커트롤 보기. 그래서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몸이 있고요. 미세한 몸이라서 의식, 우리가 뭐 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요 미세한 몸이고요. 원인이 되는 몸, 원인체, 영혼. 이 세 개로 나는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옴 샨티 샨티 샨티히. 그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봤을 때 해도 끝났는 게 아니라고 10분 쉬었다가 뭐 한다고요? 아사나 한다고. 예, 저 수도해 주세요. 가위표.